이 도이치 특검 역시 제가 여러 차례 왜 그게 총선용 악법인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통과시키고 그런 법을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표현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이치 특검법, 도이치 특검 이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리고 신년사에서 이와 관련된 걸로 보이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앞으로 여당은 계산하고 몸살이지 않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며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겠다.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계산 안 하겠습니다. 즉각 반응하겠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결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저 대목은. 이거 최영두 의원님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아니라 굳이 도이치 특검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는 게 특검법 이름입니다, 이게. 근데 통상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썼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것은 10여 년이 쭉 지나온 사건이고 계속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지금 뭐 1심 재판에서 거의 결과가 윤곽이 다 드러난 사건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우리 한동훈 비대위 우리 당으로 보자면은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또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가 이제 뭐 똑같이 지금 스스로에게 난제가 될 텐데 이 문제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는 그럼 피할 수가 없죠. 그는 사법적인 판단과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뒤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이치 특검 이 문제는요. 이건 진실을 밝히면은 국민들에게 상당 부분 이게 좀 굉장히 과장되고 사실무근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뭐 새롭게 뭐 이야기 된다는 부분이 이게 1심 재판에서 새롭게 막 무슨 증거랍시고 지금 나왔는데 1심 재판부가 거의 기각한 것입니다. 그 유죄의 증거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에서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난 것인데 이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부인을 여러 다른 이유로 공격하면서 자꾸 여론을 이제 확산시키고 이제 이게 그동안 우리 여당에서는 국민의힘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별로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를 안 하면은 대꾸를 하면 자꾸 이게 뭔가 싸움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특검법이 통과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 국회 제2길이 있게 되겠죠. 저희들이 이 진실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하면서 국민들이 새롭게 깨닫게 될 테고 아까 왜 이재명 재판과 다른 문제냐면 이재명 대표 재판은 진실이 이미 밝혀져 진실을 통한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는 문제이고 재판부의 판단이 남아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이 도이치 특검의 내용이 무엇이 문제인지 실제로 거기서 제기한 의혹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국민들에게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걸 이용하는 이유는 선거 때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거나 굉장히 과장된 허위 조작인 내용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가족을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특히 특검법도 이전에 최수질 특검이라든가 또는 드루킹 특검 모두 여야 합의로 해서 특검 절차를 정한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 민주당과 야당이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특검의 정의 또 특별 권력 관계에 있는 것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과 결혼하기 훨씬 전에 있었던 그것도 지난 12년 동안 수차례 수사하고 조사되었지만 새로운 사실이 없는 걸 가지고 한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이게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이제 이해를 구하고 국민들이 그 진실과 내막을 알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최영준 제가 짧게 추가 질문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도이치 특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혹시 지금 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뭐 넓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혹시 수사 대상이 확대되는 거를 약간 견지하거나 이걸 의식해서 도이치 특검이라고 쓴 건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핵심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한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다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거 이외에도 더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그게 그 특검법의 문제죠. 그러니까 막 이ህ령 비ህ령에 온갖 걸 다 해가지고 특별검사란 것은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 이 수사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종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결을 하지 않아놓으니까 그 왜 너가 자신 있으면 종결해야지 종결하지 않았느냐. 검사들도 뭐 좀 의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그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 대통령 처가에 예. 장모도 구속되고 또 처남도 기소되고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혹여라도 재판에서 예.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에 대해서는 그때 종국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정하게 지켜보고 예. 있다는 것이 정답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자꾸 무슨 다른 것도 하자 이것도 특별검사법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좀 이해식 민주당 의원께도 바로 게 될 텐데 우선 화면을 하나 좀 봐주세요. 지금 이런 얘기가 이 연휴 동안 계속 나왔는데 오늘은 3일에 신년회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회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이 신년회가 나왔을 때 즉각 참석하겠다고 수락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연휴 동안에 이거 신년회 참석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 약간 항의 또는 불만을 갖고 있어서 신년회를 참석하지 않겠다. 이걸 검토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당연히 신년회 참석도 거부를 고려해야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영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제가 예. 반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름이다 그러셨는데 예. 이름은 김건희 특검법이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련된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법. 뭐 그렇게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정확하게 불러야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타기를 하는 것이죠.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죠. 얄팍한 꼼수거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 그냥 뭐 선의에 의해서 제가 여기 총선용 악법 그리고 법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이런 아니요. 계산하지 않겠다. 몸살이지 않겠다. 신년사에서 계산하지 않겠다. 몸살이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도이치 특검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고 예. 계산하는구나. 몸을 사리는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확하게 불러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거의 1,300일에 걸쳐 가지고 예.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일수입니다. 검찰이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압수수색하고 뭐 불러서 조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이 공범들이 다 기소되고 유죄받고 그리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항소심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도 한 번도 소환 조사가 없었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 통정매매, 거래에 이용됐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작년 9월부터 특검하자고 주장을 했고 그때 국민의힘이 받고 특검을 이렇게 그때 했으면 끝났을 일입니다. 근데 계속 미루다가 올해 4월에 들어와 가지고 정의당이 발의한 거 가지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거 아닙니까? 예. 패스트트랙 올리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협의를 해가지고 특검법을 조정을 할 수도 있었고 또 정치적 결단을 통해 가지고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교하게 뭐 총선을 위해서 고려된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보호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중요한 결정을 비대위원장이 그 특검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먼저 그냥 선수를 쳤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그 징계 예산안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법무부가 패소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니까 법무부에서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법원에 안 간다는 거죠? 네. 그것도 보면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정교하게 한동훈 장관을 보호하면서 한동훈 장관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총선 전에 이재명 대표와 이런 대권 주자 간의 대결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 주제 다룰 때 여야가 지금 각각 만난 눈앞에 갖고 있는 난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당의 난제를 지금 다뤄봤고요. 다음은 야당 눈앞에 놓인 난제인데요. 화면 좀 보시죠.
이른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아까 재판 뭐 이런 표현들 나왔잖아요. 변수가 될 거라고 이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상황은 저기 보시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 FC권 지금 매주 재판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자주 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요. 지금 선거법 관련 재판도 있는데 격주로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장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증교 사건이 있거든요. 요것도 상대적으로 단순해서 요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가 총선 전에 1심 선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조혁신 변호사. 네네. 1심 전에 선고 나올 수 있는 건 저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저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까? 그 재판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선고가 나올 수 있죠.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요. 예. 법원의 휴정기예요. 연말 예. 연시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는 재판이 없는데 당장 다음 주부터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예. 일주일에 3번이에요. 1월 8일에 위증교사 이제 시작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9일, 12일에 또 대장동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주에는 또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도 재판이라고 이제 썼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1월 31일에는 이제 판결 선고가 나온다고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그냥 공판일 뿐인데 예. 판결 선고가 이제 1월부터 우르르 나오기 시작하는 게 1월 31일에 예. 누구 판결 나오냐? 윤관석 판결 나오고요. 그다음에 2월 8일엔 누구 판결 나오느냐? 조국 판결 나오고요. 2월 13일엔 누구 판결 나오냐? 백현동 관련해서 김인석 판결 나와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이제 3월이나 4월 초까지 만약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김모 씨하고 다 자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사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의지만 있으면은 예. 충분히 4월 전에도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일단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만 1월, 2월 중에 제가 파악한 것만 3개인데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쪽에 결국 화살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1심 결과가 몇 가지가 나오게 되면 이게 과연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눈앞에 놓인 이제 민주당의 과제일 수 있는데 자,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 그동안 질문 받고 여러 가지 얘기도 꺼내놓고 얘기를 또 안 꺼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묶여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들어보시죠. 선대위 대변인 송평수 변호사 어제 압수수색 있었는데 입장 있으실지요? 김용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실형 선고 나왔는데 입장이 있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첫 측근이랑 입장에 변화 없으신가요? 김용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받은 사실 모르셨나요? 특검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특검 말고도 지금 이게 대장동 특검도 같이 올라 있잖아요. 그 대장동 특검을 보면 그거는 총선 전에 대장동 특검의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마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보이는 법이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성호 의원이 약간 여야 상황을 비교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어떤 결단 얘기를 좀 꺼내놓은 대목이 있었거든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바람이 여당의 공천 혁신 과정을 통해 갖고 일어난다고 하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해 갖고 상하는 정도의 공천 혁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천이 다 끝난 이후에 어떤 한동훈 바람이 분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민주당의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도 그에 상응할 만한 또 나름의 결심도 해야겠죠. 정기환 교수님, 시간이 흘러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거 어떤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말에 이재명 대표가 당의 어떤 그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총리까지 만나는 어떤 일정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사실은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떤 그 당의 단합을 호소는 하고 있지만 과연 당을 어떻게 앞으로 분열 없이 끌고 갈 것이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자, 우리가 사법 리스크 얘기합니다만 재판도 받아야겠습니다만 그건 어찌 보면 정해진 일정입니다. 자, 산 넘어 산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줘야 될 저는 리더십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당을 마지막 순간까지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런 면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 지금 좀 전에 자료화면도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 대신하고 있어요. 그걸 무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른바 강조하고 있는 혁신과 통합에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지 못하다. 그런 문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주어진 저는 과제로 보여진다. 자, 그러면 지금 정성호 의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자, 한동훈 위원장은 컨벤션 효과 보고 있죠. 나름대로 또 비대위로서 지금 현재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대단히 실망스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또 혁신 문제에서 일정한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그랬을 때 많은 여론은 그럼 민주당은 도대체 뭘로 혁신할 것이냐, 어떻게 총선을 치를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 앞에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될 순간이 다시 올 수 있다. 곧 지금 뭐 모든 문제가 정리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결단해야 될 순간은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100일 남은 총선 관련해서 변수를 아주 조목조목 전해드렸고요. 그 총선을 이끌게 될 여당의 비대위원장 그리고 야당의 대표기까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